겨울 재배시, 자, 물 주는 방법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자, 왜? 겨울이니까. 겨울은 재배 여하에 따라 이 냉해, 지상부 냉해와 지하부 냉해, 이런 냉해로 인한 생육, 지연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계속 나눠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정식 날짜가 우리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준이 되겠죠. 11월 20일날 정식한 분들은 이때는 온도가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큽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거, 보온부직포랑 터널을 찝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식물의 이제 생육이 안정화가 됐을 때 찝자는 거지. 소위 말해서 15마디 에서 한 20마디 이 정도는 키워놓고 찝어야지 이 변수에 따른 데미지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20일은 원체 온도가 좋기 때문에 찝어 키워도 어느 정도 생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거진 온도가 12월 한 10일, 한 15일 돼야지 확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0일, 20일, 근 25일, 30일을 키우기 때문에 이때는 한 15마디, 한 20마디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찝어서 그냥 흘러가도 되기는 돼요.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푸는 게 맞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자, 12월 1일 요때 하신 분들은 요때 엄밀히 온도가 있기 때문에 생육은 빠르지만 그래도 12월 10일, 10일 뒤에는 온도가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순치는 방법이지 순을 몇 마디 쳐야 되겠냐,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 일찍 하신 분들은 한 방에 한 8에서 10마디 확 쳐도 되는데, 근데 12월 1일 이때 분들은 좀 더 한 6마디, 5마디 짝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내 마트는 조건이 좋다. 그러면 확 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0일, 올해는 요때 하신 분들이 좀 더 데미지가 컸던 것 같아요. 요때 생육이 주춤하는 농가들이 제법 많았다. 그리고 이 흐름이 나오죠. 정식에 따라 이 온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온도 변화에 따라 식물의 방법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 이런 포인트. 자, 그렇게 있다가 12월 20일 동지 전후로 또 생육이 확 바뀝니다. 이때는 확 추워지는 거. 생육 부진이 오고 격가지가 멈춘다. 이런 2차적인 피해가 온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물을 그래도 주면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에 식물이 약할 때 말이에요. 그때 온도가 확 떨어지면 안 그래도 약한데 더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생육도 늦고 이제 균의 어마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요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물을 줘야지 물을 따라 뿌리가 움직인다. 그걸 기억을 하세요. 요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 11월에서 12월은 정식 주위만 물을 공급하면 된다. 자, 겨울 재배이기 때문에 요때는 물의 범위를 넓혀버리면 뿌리도 같이 넓어져. 뿌리가 넓어졌다가 좋은 장애를 받으면 이때 뿌리 냉해가 온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뿌리 냉해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자, 증발량이 적을 땐 굳이 물을 많이 안 줘도 된다. 자, 뿌리 생육 봐가면서 물을 가감을 해주면 된다. 예전에 우리가 8m, 9m 하우스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면적이 좁잖아. 면적이 좁기 때문에 뿌리가 이 보온부직포 그 밖에까지 뿌리가 나가는 케이스가 있었단 말이야. 나갔다가 이게 데미지를 받아버리니까 확 뿌리 냉해로 많이 이어졌다. 근데 지금은 이 하우스가 커지면서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뿌리가 나가도 이 지온의 문제가 좀 더 적어졌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월 5일 소한과 1월 20일 대한, 요때로 이제 또 온도가 또 바뀝니다. 온도가 바뀐단 말은 그만큼 생육이 달라진다. 이게 온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만 온도보다 더 중요한 건 1조입니다. 1조. 이 태양이 바뀐다. 이런 표현들. 자, 여튼 이때부터는 다시 생육이 상승합니다. 물론 12월 10일 이짝저짝에 또 추위는 오는데 이미 마디가 근 20마디 짝짝짝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가 좀 더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적습니다. 자, 여튼 이때부터는 아시 수정의 개념이기 때문에 수정하고 열매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 다시 뿌리를 앞쪽으로 빼내면서 소위 말해서 엇가리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나는 이제 지상부 봐가면서 지상부 뿌리 그리고 이제 열매 이런 삼각형의 밸런스를 만들어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1월 수종 후에는 서서히 뿌리를 앞쪽으로 빼줘야 된다. 어차피 태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뿌리 냉해가 확실히 줍니다. 11월에서 이제 12월에 뿌리 냉해가 가장 많고 1월 송환 대안 지나면 확실히 줄어든다. 자, 아시 자리 잡으면 서서히 앞쪽으로 물을 빼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뿌리는 항상 물을 따라 움직인다. 이걸 농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월 5일 입춘. 이때가 되면 이제 온도가 확실히 안정화가 되겠죠. 이게 이해가 되죠? 살아보면 알잖아요. 이 계절에 따라, 이 온도가 바뀐다, 이런 느낌이. 자, 이때 온도가 안정이 되면은, 벌을 통해서 수정을 할까? 이제 벌을 넣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2월 20일 우수전으로 이제 토양 내 물길이 바뀌는 거야, 물길이. 그래, 물을 안 줬는데도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지. 응?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더 빨라졌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물길이 바뀌기 때문에, 이때는, 자, 두불리 뿌리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수정해놓고, 이제, 엇가리 뿌리, 이제, 그리고 이제 두불리 뿌리. 뿌리가 있어야지 그만큼 지상부를 열매를 달아가도 버틴다, 이런 느낌. 자, 열매가 있는 상태에서 항상 뿌리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열매가 없을 때 골물 준다, 열매가 없을 때 물량을 높인다. 그렇게 되면 순이 더 많아집니다. 열매가 없을 시, 자, 물을 바꾸면 항상 순에 문제가 온다. 2월 두불리를 달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뿌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골물 주기. 골물은 물량이 달라요, 물량이. 이해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3월 5일 경칩 전후로는요, 이 산천에 꽃이 피는 거야, 꽃이. 그래, 이때부터는 안 해도 신초가 나오고 꽃이 피고 자연적으로 연속 착과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물론 2월 달에 열매를 많이 단 분들은 이때도 순이 무너졌다가 올라온 중이기 때문에 토목순은 올라오겠지. 이렇게 되면 또 연속 착과에 또 문제가 온다, 이런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점적, 미니, 분소수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날까, 이걸 예측을 해야 돼. 자, 개인적으로 다 했던 거고, 점적은 초기에 한 동이 한 5분 정도 잡으면 돼. 이렇게 해서 내가 10동이면 50분, 뭐 20동이면 1시간 40분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미니 분수는 개인적으로 3에서 한 7분, 그리고 분소수는 세서 올라가고 한 2에서 5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자기만의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 계속 제가 자료를 만드는 중이긴 중이에요. 근데 좀 더 보완할 게 많아요. 자, 최종적으로는 5년 내지 10년 뒤면 어떤 특별한 이제 저만의 기준이 선명해지지 않겠나. 자, 아무쪼록 많이 생각하셔서 뛰어넘어내세요. 자, 이상입니다.